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공동체는 점점 해체되고 사람들은 서로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1인 주거, 노숙인, 저소득층 등 우리 사회에는 많은 취약계층 등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그들의 삶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누군가는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 책을 읽고 인문학을 공부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인문학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인문학이 사회적 취약계층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인문학이 우리 삶에 왜 필요한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인문학이 우리 삶에 왜 필요할까요? 이 질문의 대답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수원 화성 장안문 성곽 안쪽 골목에 위치한 책꽂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2014년 온라인 독서 동아리로 출범한 인문 독서 공동체인데요. 2018년 12월엔 지금 이 자리에 작은 도서관 책꽂이의 문을 열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문 공동체 책꽂이는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7년 전에 제가 인문 독서 공동체 책꽂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한 5, 6천 권의 책을 놓고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겸해서 인문 공동체 책꽂이라는 이름으로 자체에서 인문학 강의, 과학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기 인문학 공동체이다 보니까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 문학을 좋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속속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이 회원들과 함께 노숙인 인문학, 그다음 재소자,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라고도 하는데요. 교도소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좌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강좌를 기획하는 곳, 그곳이 바로 책꽂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책꽂이는 소득, 성별, 계층 상관없이 책을 보고 인문학 강연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직접 와서 강연을 듣기도 하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직접 가서 인문학 강연을 수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대상들이 주로 학력 수준이 높지 않고 또 생활 수준이 높지 않고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쉽게 설명을 해요.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정치학은 정치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경제학은 경제를 공부하는 거고 사회과학은 사회를 공부하는 거겠죠. 반면에 인문학은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을 공부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문학은 사람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저는 이렇게 아주 쉽게 정의를 하고요. 책꽂이의 최준영 대표는 처음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인문학을 통해 그들의 삶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욕심을 부려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인문학을 통해서 이분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접근을 했었는데 사람의 삶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삶을 바꾼다기보다는 조금 저는 뭐랄까 외로운 사람들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특히 노숙인 같은 경우는 가족과 단절되고 해체가 되고 만나는 사람이 없고 신용을 잃어서 더 이상 연락할 데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가가서 곁이 되어준다.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곁이 되어주는 것. 그게 제가 하는 거리 인문학 혹은 노수 인문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문학 강연을 진행하고 있는 한 복지센터를 찾아 그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신뢰를 쌓기도 힘들죠. 이 나와 너 사이에 책꽂이에서는 디딤돌 인문학이라고 하여 정부에서 가난한 이웃과 교도소 수용자 등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지원받아 소외계층 인문학의 전국화, 구조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으로 보이는 나도 내가 감싸 안고 잘 다독다독하면서 달래줄 때 좋은 마음이 되는 거인 것 같아요. 전국 50개 기관에서 500 강좌를 진행하며 참여 강사만 120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일단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노숙인 같은 경우는 경제적 약자죠.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이고요. 이분들한테 찾아가서 이웃이 돼주는 거예요. 곁이 돼주는 거. 말상대가 되어주는 거고 강사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사람 누구나 다 자신의 삶을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도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 있고 좌절하고 있고 그러면 절망감에 휩싸여서 자기 자신이 사람이라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삶이 얼마 안 남았더라도 또는 힘겹더라도 본인이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자각시키고 하는 일들을 주로 하는 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 강연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열정과 진지함이 묻어나 있었고 뭔가 새롭게 시작해보겠다는 그들의 의지 또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가사가 인문학을 하게 되면서 내 자신이 업그레이드 되고 또 더 내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 활기가 넘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좋은 얘기를 해주게 되고 또 제가 인문학을 한다고 하니까 부럽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예, 그래서 많이 발전과 또 새로운 도전을 해서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사회적 소외계층들에게 지속해서 인문학 강연을 진행했을 경우 그들의 마음가짐이 바뀌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작품을 막 속기사까지 주면서 막 열심히 써요. 그래서 제가 올해 처음 이 디딤돌 인문학 강의를 여러 노숙인 자활센터 또 교도소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을 했는데요.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외부의 사람을 이렇게 강의라는 형태로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그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또 다른 곳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배다니 마을 뜰한채 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 또한 사회적 소외계층들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인문학을 통해 교육하고 있었는데요. 배다니 마을은 어떤 곳인가요?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제 임시보호라는 것이 있고요. 그 임시보호를 통해서 본인들이 이제 그러니까 긴급 지원을 받고 고시원을 얻어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긴급 지원을 받고 나가려고 했다가 그것을 포기하고 여기서 다시 정착하면서 다시 사회에 복귀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 배단위의 주 업무는 이분들이 다시 자활을 통해서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어린 시절의 가난과 가정에서의 학대로 느꼈던 고통과 치유의 과정을 인문학 교육을 통해 창백한 아이라는 자신의 산문집을 내고 문체부 장관상 대상을 수상한 강진민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10살이나 그 아이가 이제 어릴 때 이제 있었던 이제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제 담담하게 진솔하게 좀 쓴 글 정도 됩니다. 그 윤동주 시인의 그 자신의 자화상이라는 그 수업을 들었을 때 요번에 그 글을 창백한 아이라는 글을 쓰면서 되게 많은 도움이 됐고요. 네. 이 친구는 제가 늘 뒷모습을 좀 마음 아프게 바라봤던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사는 남자, 뭔가 알 수 없는 슬픔에 잠겨져 있는 젊은 친구. 그러니까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자랑스러웠지만 그러니까 자신의 그 상처를 마주하면서 그거를 조각조각 떼내서 옮겨 적을 때 이 친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 그리고 이 친구는 그거를 쓰는 거를 통해서 얼굴이 굉장히 밝아졌고요. 고개도 들었고요. 어깨가 펴졌고요.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잘했었었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습니다. 아주 너무 예쁩니다. 여기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되게 위축되고 되게 주눅져 있는 상태인데 그 인문학 수업으로 인해서 자기 자존감을 좀 찾게 해주고 내면의 치료도 좀 되는 것 같아서 꼭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글을 써가지고 책도 좀 내고 싶고요. 이쪽 문학 쪽
이제 반면으로 또 선생님들도 다른 선생님들 많이 격려를 해주셔가지고 꼭 출판하는 이제 책을 꼭 내보고 싶습니다. 인문학은 이처럼 사회적 취약계층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인문학을 배움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트라우마나 안 좋은 기억을 치유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나올 수 있게끔 디딤돌의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일단은 회가 거듭될수록 오늘은 인문학 강의입니다 라고 하면 그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거를 보고요. 또 관심, 오늘은 또 무슨 어떤 거에 인문학일까 그런 거에 대한 호기심, 그 다음에 이거를 듣고 또 보고 생각하는 거를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조금 말을 하거나 옮겨 적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이거를 통해서 또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하고 또 대화를 엮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는 표정 없는 얼굴에 드디어 표정이 생기기 시작했다.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이나 다 같은 사람입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도 없고 공부할 기회도 없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그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꽂이비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은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서 사회 부조 시스템, 그러니까 지원 시스템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책꽂이비 꿋꿋하게 이렇게 7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 개인적으로는 21년째 가난한 사람들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일반 시민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좌에 직접적으로 돈으로 후원해 준 것만이 후원이 아니라 동의해 주는 거, 이런 강의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언젠가는 나도 가난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도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는 것,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고 후원해 주고 또 이 강의에 동의해 주신다면 책꽂이분 그리고 저는 이 강좌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사회적 소외계층들에게 다가가고 곁이 되어줄 수 있는 것, 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게끔 디딤돌을 놓아줄 수 있는 것, 인문학이 우리 삶에 필요한 이유 아닐까요?